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합의 뜻과 포함관계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합의 의미, 즉 개념을 이해하고 이것들을 포함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즉 여기 오늘은 또 한 가지 더 두 집합의 포함관계, 즉 부분집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표현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이라는 게 무엇인지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집합은 어떤 기준에 따라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우린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합들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얘기해 볼게요. 즉 8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8의 약수 뭐가 있죠? 그쵸? 1, 2, 4, 8 이렇게 네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즉 8의 약수의 모음이 무엇이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1, 2, 4, 8이야 라고 누구나 다 똑같이 대답을 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8의 약수의 모임을 무엇이라고 한다?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8의 약수의 모임의 집합을 이루는 1, 2, 4, 8을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합니다. 즉 집합에 포함되는 구성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집합이 될 수 없죠. 큰 수의 모임은 라고 한다면 모든 모임이 다 집합이 되는 게 아니야. 큰 수. 큰 수의 기준이 뭐가 될까요? 누군가한테는 100보다 큰 수, 누군가한테는 1000보다 큰 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즉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지지 않으므로 큰 수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방 집합과 원소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럼 이 사이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아까 지금 보면 A가 집합의 원소예요. 즉 소문자 A가 이 집합 큰 대문자 A에 포함이 되는 대상인 거죠. 그럼 우리는 소문자 A는 집합 A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기호, 즉 갈고리 모양인데 3개의 갈고리 모양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모양을 사용하게 됐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원소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element라고 얘기를 해요. element. 그래서 이의 모양을 따와서 원소가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3개의 갈고리 모양으로 포함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소문자 B가 집합 B의 원소가 아닐 때는 우리는 B가 집합 B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B가 집합 B에 포함하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슬래시를 하나 더 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정수 전체의 전체 집합을 우리는 대문자 G라고 할게요. 그럼 O는 우리 정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한다면 원소가 굉장히 많겠죠? 1, 2, 3, 4, 5 아니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 3, 마 4, 마 5, 0 등등등 엄청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집합 Z라고 할 때 5는 집합의 정수, 즉 미안해요. 숫자 5는 정수이므로 우리는 5는 포함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3분의 2와 같은 분수로 나타내어진 즉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유리수는 정수가 아니므로 우리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호 표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집합은요. 금방 알파벳 A, B, C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얘를 공식적으로 집합의 원소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총 3가지의 집합 표현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그 집합에 있는 모든 원소를 기호, 대괄호 안에 나열하여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할 거예요. 우리 10보다 작은 소수의 집합 A라고 하자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대문자 A는
2, 3, 5, 7의 원소들을 대괄호 안에 표현을 하고요. 얘를 뭐하러 간다? 원소를 모두 나열한다 라고 해서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 하나 더 해볼까요? 우리 아까 어떤 집합 B를 요 B를 뭐라고 할 거냐면 8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 8의 약수로는 1, 2, 4, 8이 있었죠? 자, 이 원소들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한다? 집합 B는 1, 2, 4, 8의 원소로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대괄호 안에 다 적어주는 것입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원소의 나열 순서는 바꿀 수 있으나 원소를 중복하여 쓰지는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어떤 표현도 맞냐면 1, 2, 4, 8이 아닌 뭐 2, 1, 4, 8이라고 적어도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내가 1, 2, 4, 8 즉 똑같은 걸 두 번 적는 것은 잘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고 한 번만 작성을 해준다. 이게 첫 번째 방법, 원소 나열법이었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갖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집합은 2, 3, 5, 7인데 이 2, 3, 5, 7들은 공통적 성질이 10보다 작은 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합을 쓰고 요 각각의 원소를 대표하는 X라고 두는 거죠. 이 원소고요. 그 다음에 요 바를 기준으로 요 뒤에는 이 원소의 공통된 성질을 뒤에 적어주는 겁니다. 10보다 작은 소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을 우리는 조건 제시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했던 걸로 한번 위에 해볼까요? 우리 B는 아까 8의 약수의 모임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원소 나열법으로 B는 1, 2, 4, 8이라고 적었어요. 하지만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또 작성을 해본다면 이 대괄호 안에 B를 이루는 원소 X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냐면 X는 8의 어떤 수들? 약수인 수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는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작성한 거고요. 뒤에는 조건 제시법으로 집합을 표현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우리 아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방법. 즉, 집합을 어떻게 하냐? 그림을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집합 2, 3, 5, 7이 주어졌을 때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우리는 벤이라는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 더 예시를 보자면 우리 아까 B는 8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모임 1, 2, 4, 8이라고 했을 때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한다면 B라는 집합 안에는 1, 2, 4, 8이라는 원소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집합 표현 방법이 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들이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편한 방식들을 찾아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배울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원소의 개수는 집합이 있으면 우리 원소의 개수, 즉 집합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개수들을 표현하는 방법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집합은 여러분들이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 유한집합, 즉
뭐 15의 약수의 집합 같은 경우는 1, 3, 5, 15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총 4개가 원소에 있으니까 유한집합. 하지만 자연수의 집합 또는 아까 우리 앞서 봤던 정수의 집합 같이 원소가 너무 많은 거야. 무수히 많으면 무한집합. 근데 여기서 또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원소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이런 경우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하나도 없다. 즉 동그라미에 슬래시를 한 요 모양의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공집합을 의미하고요. 근데 N 집합이 유한집합이라면 우리가 개수를 셀 수 있잖아. 원소의 개수를. 그래서 우리는 NA라고 기호로 표현합니다. 여기서의 N은요. 넘버, 영어 단어 넘버의 N을 가져와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넘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공집합 같은 경우는 아까 원소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공집합의 개수는 0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 조건제시법처럼 A는 15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조건제시법, 즉 X는 15의 약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다 라고 하면 1, 3, 5, 15가 있을 거고요. NA는 4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 아까 한 번 더 해볼게요. B는 우리 이랬어요. X는 8의 약수. 계속 똑같은 예시로 가볼게요. 약수라고 한다면 B는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제시했을 때 1, 2, 4, 8이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은 집합의 포함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즉, 부분 집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즉 A에 있는 원소들이 다 B에도 속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A를 B의 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얘가 포함된다. 즉 A가 B에 포함된다. 즉 포함된다라는 단어 contain의 첫 번째 단어 C를 기호로 표현해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나타냅니다.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B는 A를 포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하지만 집합 A가 부분 집합 B의 부분 집합이 아닐 때, 즉 하나라도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라도 집합 B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호로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슬래시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드려볼까요? 우리 아까 B는 X는 8의 약수의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얘 원소들이 1, 2, 4, 8이 있었고요. 근데 어떤 집합 A는요, 원소가 2랑 4인 거예요. 그럼 A에 있는 원소 2와 4가 B에 모두 포함되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B가 있는데, B가 있고, 여기 A가 있는데, A에 2, 4를 다 포함하고, 그 다음에 B에 있는 1과 8이 이렇게 있는 모양인 거죠. 그러면 A에 있는 원소들이 B에 모두 포함되므로 우리는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야 될 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이 되기 때문에 집합이 되고 또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A는 A에 속한다. 또 공집합은 집합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예시도 집합 A가 원소 1, 2, 4로 이루어져 있고요. 집합 B가 1, 2, 4, 8로 이루어져 있을 때 집합 A의 원소가 집합 B에 모두 포함되므로 우리는 A는 B에 속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죠.
집합 A랑 집합 B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서로 같다. 그럼 우리는 수학 항상 같다라는 표현은 A는 B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같지 않다면 같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인데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합니다.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지만 두 집합 A, B가 서로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합 A를 집합 B의 진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제 1번인데요. 집합 A가 소문자 A와 B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집합 A의 부분 집합을 한번 살펴본다면 부분 집합 이렇게 볼게요. 원소 A와 B가 있고 이 A, B로 이루어진 우리가 부분 집합들을 찾아볼 겁니다. 부분 집합에는 A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A가 있을 때 B가 있을 수도 있고 B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 A, B가 모두 있는 부분 집합은 집합 AB로 표현할 수 있고 B는 없고 A만 있으면 집합 A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소 A는 없을 때 원소 B가 있고 없고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원소 B만 표현하고 있는 집합 B를 부분 집합으로 찾을 수 있고요. 둘 다 원소 A, B가 모두 없어요. 어떤 원소도 존재하지 않을 때는 공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집합 A의 부분 집합은 우리 집합 AB,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공집합으로 총 4가지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이번에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을 찾으래요. 그럼 우리 아까 진부분 집합의 조건이 뭐였냐면 첫 번째, 먼저 A에 무엇이어야 된다?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이어야 되는데 무엇이냐? A이면 안 돼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서 찾은 부분 집합들 중에 집합 A, 즉 집합 A인 집합 AB가 아닌 것들을 모두 찾는다면 집합 A, 집합 B, 그 다음에 공집합으로 총 3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좀 많은 내용을 했는데 집합의 표현과 또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호와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기호와 용어 정확히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